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 약 6개월 차 보령에서 온 9학년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장다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유학한 지 1년 된 서울에서 온 김민경입니다. 저는 가평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이웅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2년 반째 유학 중인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국제학교 교장 이수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인민대 공선관리학과에 다니고 있고 인턴으로 잠깐 중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황재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유학 5년 차에 이번에 복단대 신방과로 가게 된 이정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졸업생 김혜진과 중3 김은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생, 12년생 두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진수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비 신입생 부모님들 이제 몇 가정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어떤 사항들이 궁금한지 또 이렇게 평소에 또 저희 학교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앞에 계신 분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를 못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중국어랑 영어 둘 다 안 될 경우에는 언어별이 없는지 좀 알고 싶어요. 가자마자. 누가? 다른 누가 해요? 재학생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중국어는 전혀 모르는데. 저도 중국어를 배우러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단어를 꾸준히 외우고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간다면 가자마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어 전혀 모르고 오는 친구들 입학할 때 공항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인솔아에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분반이 전혀 모르는 친구들 인문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는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2월 산수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영어도 수준별로 이제 본방고사를 봐서 반 배정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서 이제 인문반의 학생들한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같이 사용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그 한국 학생들하고만 이렇게 수업을 받는지 아니면 이제 뭐 중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뭐 한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받는지 어떤 때는 중국 학생들과 수업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부에서는 대부분 한국 애들하고 먼저 기초를 쌓은 다음에 중국어로 기초를 쌓은 다음에 이제 중국어 한 4급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차반이라고 국제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때 중국 애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급을 따야지 그때부터 이제 중국 학생들과 수업이 가능한 건가요? 네, 4급이라고 딱 단정 짓진 않고요. 중국 학생들 수업에 현지 수업에 따라 들어가려면 중국어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공부 학습량이 너무 없으면 그냥 이제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급에서 5급 보통 5급 학생들 정도 수준 아이들을 차반에 수업을 들여보내고 있고요. 4급이지만 성격이 활달해서 친구 사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친구들
이제 성격에 의해서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은 빨리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언어가 되어야 그 반 수업에 들어가서 듣고 조금 배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네. 저 그러면은 중국 학생들과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만 수업을 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만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문반은 한국어로 수업을 시작해서 중국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 반부터는 한국어가 적어지고요. 위에 반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중국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은 그 기간이,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수업 듣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 학기에서, 근데 한 학기여도 한국어로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설명을 한국어가 포함된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기숙사를 이제 기숙사에 이제 다 이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하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국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머무는 건가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기숙사 건물에는 국제부 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룸의 배정은 한국 학생들끼리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같은 층에 2층에 중국 여학생들이 같이 존재하지만 중간 문이 있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학생들도 그게 있나요? 저희 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이 아주 적어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외국 학생이 함께 방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국 학생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그 뭐 중국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또 HSK라는 그런 이제 뭐 급수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급 정도 돼야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HSK 말고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졸업생한테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중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5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급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최소 5급에서 6급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또 영어 자격증도 많이 보기 때문에 추가로 있으면 더 쉽게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실 제가 입시를 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대학마다 이 다른 졸업생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대학마다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교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막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북경대나 아니면 칭화대 같은 경우는 IELTS랑 토플 같은 점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제 CSSE라는 이제 중국 고사가 도입이 돼서 북경대나 칭화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학교들은 그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한 중국어 자격증과 이제 조합을 해서 점수를 매긴 뒤에 그 다음에 시험 순서대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입시 제도가 한국에도 되게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입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처음으로 CSC라는 중국 외국인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SK 5급의 정도 수준인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로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에는 중국어와 수학이 있고요. 이과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물리, 화학 시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SC 점수가 60점의 커트라인이 넘지 않으면 학교 입학이 어렵고요. 근데 그 CSC 60점 이상이라면 5급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아까도 졸업생이 이야기했듯이 학교별로 커트라인이 있고 과별로 커트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높은 과에 가기 위한다면 좋은 성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뭐 방학 기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방학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학을 하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뭐 중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는 건지 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방학은 2달이고요. 이번에는 6월 27일에 들어와서 저희 다음 출국은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고3 입시생들은 한 달 일찍 들어가서 특강을 고3 대입 미리 준비하는 걸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 이 학교를 다니면서 장점이 방학이 이제 한국 친구들보다는 길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긴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요. 이제 엄마랑 처음 떨어져가지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데 4달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4달 갔다가 2달 또 집에서 잘 케어하고 부족한 거 좀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몸 잘 챙기고 또 가서 4달 있다가 돌아오는 그 패턴으로 저는 지금 5학기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막 중간에 첫 해에는 좀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약간 보상 심리로 엄마 나 이번에는 들어가서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2번째 방학 때는 이제 본인이 이번엔 가면은 뭐 영어 문법을 조금 더 배워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 저희는 거기에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운동이 조금 부족해서 운동을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이 단조로워지니까 수학, 영어, 중국어니까 요거 이제 부족한 거를 뭐 이제 애들이 일반적인 친구들처럼 학원을 그 진도에 맞춰 다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소규모 공부방이나 가해 쪽으로 알아보고 미리 알아봐서 애들이 들어오면은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가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별반 다른 건 없고요. 처음에는 보냈을 땐 4개월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는데 한 학기 보내고 4개월 지나고 왔더니 2달 하고 보냈더니 이제 다음부터는 이 4달이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도 생활을 잘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걱정이 좀 덜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방학 기간은 학습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학습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좀 부족하고 또한 본인들이 부족했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희가 과목이 조금 단조롭긴 하죠. 그렇지만 그 과목들을 3년, 길게는 뭐 5년도 있겠지만 3년 안에 외국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습량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5급 이상의 HSK를 준비하는데 그런 수준은 한국에서 중문과를 졸업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에 가서 중국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교장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유학하면서 학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대략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학비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어려우셨고 학교도 많이 어려운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 지나는 과정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건재할 수 있었고 지금 학생들이 늘어가며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서 장학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조금은 다른데요. 형제 장학금, 이제 자녀 두 분을 함께 보내실 때 형제 장학금,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었을 때는 목회자 장학금,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장학 혜택을 주어서 학생별로 학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른 어느 학교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는 비용 정도면 저희 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경쟁적인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1,400에서 1,500 정도 선을 잡으시면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학습비랑 교육비랑 그리고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문화활동으로 수학여행이랑 이런 것들 가는 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식당은 아까도 보셨지만 각자 원하는 식단을 본인의 카드로 이렇게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포함해서 한 1,400에서 1,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국제부라는 거는 한국 학생만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과 한국 학생이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 학생들만 있는 건지 궁금해요. 국제부 안에는 한국부와 이제 중국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주로 있고요. 이제 차반 안에서는 중국 아이들과 한국인 한두 명 이렇게 가서 국제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국 학생들 반에 한국 학생이 1명, 많게는 2명, 많이 한 반에 여러 명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반에 1명, 좀 많게는 2명 정도만 들어가서 중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로컬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제부랑 로컬반 들어가는 건 뭐가 달라요? 국제부, 보통은 저희 학생들은 국제부에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부는 30명에서 35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고 로컬반, 완전 중국부 학생들은요,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65명 정도의 학생이 중국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환경이 빡빡한 곳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제부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곳에 차반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부에서는 중국어, 영어, 수학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은 없는 건가요? 전 과목이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5급 정도 수준의 학생이 들어간다 하면 사실은 그 국제부 수업이 사실은 원활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어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리고 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기본적인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내가 중국 친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과목, 이제 내가 문과생이에요. 나는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수업은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효과적으로 내 언어를 높이고 내 전공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과목을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중국 로컬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로컬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HSK 6급을 따오면은 바로 로컬 학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로컬 충분히 가능하고요. 국제부도 어찌 보면 로컬이에요. 근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6급이면 충분히 들어가서 한국 학생의 유능함을 중국 학생들과 함께 펼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배워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는 혹시 몇 인실인가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제가 중국어는 전혀 뭐 1등급, 2등급 아까 말씀하신 4급, 5급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서고 IELTS 5.0, 6.0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중국어 4급, 5급에 대한 감이 없어서요. IELTS랑 비교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 IELTS 5.0, 6.0의 수준인지 중국어로 환산했을 때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북경대 원서를 쓰려면 IELTS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 있어야 돼요. 9점이 만점이잖아요. 6.5 정도면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영어 자격증을 가지고 쓸 때,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HSK 6급 정도가 IELTS 6.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등급 안에도 점수대가 좀 다르게 이제 영역이 커요. 그래서 6급에 180점이면 통과지만 3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내가 6급에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발표했던 이은찬 학생은 한 학기 만에 4급을 땄어요. 취득을 했어요. 4급을 한 학기 만에 따는 친구들도 있고 2학기 만에 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때 오는 친구들은 본인이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바쁨이 있잖아요. 단어를 부지런히 외우는데 우리 중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나는 아직 중학생인데 1학년인데 나는 여기서 적응만 잘해도 돼. 한 학기는 적응하러 온 거야. 엄마들도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번 학기는 그냥 놀다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한 학기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학생활을 지낸다는 건 그것도 훌륭한 한 학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한 학기 만에 4급을 딸 수 없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언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얼만큼이라고 선을 볼 수는 없고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한 학기만 해도 딸 수 있고 2학기만 해도 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한 달 만에 4급 땄다는 친구 그 아이는 IELTS랑 IELTS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서 언어 감각이 있어서 쉽게 딴 건지 평균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IELTS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본 걸로 바탕을 했을 때 제가 중국어 6급 정도를 따는데 한 2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ELTS 한 6.5가 한 HSK 6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한국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왔다 보니까 영어는 또 IELTS는 잘 모르겠는데 6급은 중국어를 하나도 안 배우고 와서 한 1년 반 정도 만에 6급을 땄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영어를 많이 접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IELTS는 열심히만 하면 한 학기만 해도 잘 알면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어가 그냥 고등학교도 1학년까지 다니고 왔다 보니까 아예 기본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제 생각인데 저는 영어 IELTS보다 중국어에 좀 더 기반을 줘서 6급을 먼저 따고 IELTS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IELTS가 없긴 한데 그렇게 저도 아직 IELTS를 딴 건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기본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IELTS 5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SK나 IELTS나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게 공인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영어 공부를 잘한다, 영어 좀 잘한다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IELTS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이 있어요. 듣기, 쓰기, 말하기, 독해 이렇게 4개 영역이 있는데 어떤 어린 친구들은 말하는 거 이제 뭐 필리핀 유학적인
언어 연수라든지 이렇게 다녀온 친구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건 아니어도 말을 하는 걸 재밌어 하니까 말하기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자격증 시험은 시험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문제 자체가 우리 기본적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떤 난이도냐면 그냥 주어진 단어가 우리는 그냥 뜻하고 영어를 외웠다라면 스펠링을 외웠다라면 IELTS 같은 경우는 그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가는 공부법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습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자격증도 이제 내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자격증도 수월하게 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렵게 딸 수 있는 친구들도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학교 대학 중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4급, 5급까지 이제 입학을 해서 그 현지 아이들과 현지 중국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그리고 편견인지 몰라도 이제 교수님이 학점을 주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 학생들이 유리하게 더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좀 불합리한 그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히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는 대학교 자체가 중국 전국에서 이제 수재들만 모아놓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이제 저희 학과가 중국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친구들 자체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알아들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머리가 깨어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 친구들인데 그 공부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한국인 유학생인 걸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막 원래는 막 이제 불통과되는 점수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교수님께서 열정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취업 부분에서 궁금하시다는 게 이제 취업 후에 이제 중국 대학이 취업 시장에서 어떤 이제 우세나 그런 쪽에 두각을 드러내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는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중국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중국어로 이제 현지에서 중국 대학교 생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선배들한테 이제 현재 제 선배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시고 종각에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이제 들었을 때 제 학과 정도는 서성함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점도 어느 정도만 채워오면은 그냥 그 면접관 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아까 이과, 문과 나눠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문과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중국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언어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 한국부 자체에서 이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화학을 진행을 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겠죠. 늦게 온 친구들은 이과 과목까지 해서 대학을 가려고 오는 친구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중학생들 친구들을 물리화학을 준비시켜서 언어도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반 수업,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본 소양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중국 친구들과 함께 물리화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과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 그 4급, 5급까지는 중학생 1학년 때 시작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면 중3 졸업할 때는 5급을 취득해서 차반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자소서나 시험 면접 이런 거는 같이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따로 혼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자소서와 면접 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CSCA 시험을 먼저 기본적으로 봐서 그 점수를 취득한 이후에 이제 각자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동으로 준비될 면접 다 같이 해서 과별로 또 면접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선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졸업생 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 한국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고 중국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가면은 현지화돼서 중국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좀 다니는 분위기가 그래도 남아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시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기준이 사실 중국이 조금 더 이번에 바뀌면서 또 좀 내려가긴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그 입시를 제외하고 나서 그 대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조언, 공부 이외에 어떤 걸 좀 하고 오면 더 좋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친구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활발한 편이기도 해서 이제 많이 왕래를 했어요, 중국 친구들이랑. 그래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되면은 그 중국에 있는 현지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 놀자고 또 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언어가 좀 쌓이고 왕래하다 보면 중국인들도 중국 친구들도 편하게 다가와주고 서로 연락하면서 중국어도 훨씬 늘릴 수 있고 그게 또 면접에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진학한 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친구든 한국 친구든 간에 정말 좋은 친구분들이 많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랑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쪽에 분위기에 치우쳐져 되고 막 또 노는 분들은 술 마시러 가시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 선배 문화 뭐 이런 게 좀 싫어서 전 중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인 친구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중국인 친구 할아버지가 잠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잠깐 한국을 저를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내서 그 친구를 보러 부산까지 가서 이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밥도 사주고 하니까 친구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뭐 저 수업 선택할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또 지인들 소개까지 다 해주는 친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어느 국가에서 친구를 만들던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학교 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에서 토익의 그런 개념의 그런 그런 자격증인데요. 그런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유학생은 면제가 일단 되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에 그 자격증 따는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들어야 돼서 또 학과마다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오기 전에 뭘 준비하시는 게 좋냐고 하셨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좀 시각을 많이 넓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도 솔직히 다녀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대학교에 또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자기의 자아를 좀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문도 많이 보시고 잡지 많이 보시고 여행도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아직 졸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입학도 물론 중요한데 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유학생이라서 어떤 뭐 그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처음부터 살아온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학교 다니는 중에 특별히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리고 졸업을 특별한 낙오가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대한민국의 대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수능에 저희가 미쳐 있잖아요. 수능에 미쳐서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뭐든지 풀릴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압니다. 일단 저는 좀 이해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제 친구들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학교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교는 정말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부하기 싫고 이제 취준을 하는 친구들은 중국 애들은 애초에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서 아예 취준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온 애들은 정말 공부를 하러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수준이 정말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그 친구랑 경쟁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학과는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미 다 각오해서 왔던 일이고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어하는 일이고 이 일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울하다 싶으면은 이제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북경에도 이제 인턴 기회나 열려 있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유학 생활을 좀 그나마 즐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있어요? 영어로 수업 진행하는 거는 이제 IELTS 반을 간다라고 하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을 해요. 회화 수업. 회화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수업은 많진 않지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화 수업은 또 신청하면 회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이게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좀 한국 음식을 많이 먹는지 아니면 중국 음식을 많이 먹는지 맛을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중국 향신료를 잘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식 코너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일 다른 음식이 나오고 있어서 보통 향신료 못 먹는 친구들은 한식 코너 많이 가고 이제 향신료 좀 먹고 중국 음식 많이 접한 친구들은 중식 코너도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성적이나 생활 기록 저희 부모님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저희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 계셔서 담임 선생님께 1차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방 받으실 수 있고 성적 저희가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은 이제 큰 시험은 2번 보고요. 기말고사 보고 그 성적표 제출해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의 지금 중간 학습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뭐 위챗이나 카톡으로 확인받으실 수 있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아이들의 시험본 성적은 그대로 이제 보내드리지만 대학을 갈 때는 조금 우리 학생들의 좋은 성적을 준비해서 성적표에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내 아이의 중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 케어를 다 해주시고요.
또 교과 과목 선생님들한테 문의해서 어려운 점들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이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적어주신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오셨고, 인천에서 오셨고, 부천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오셨는데, 이분들 제가 다음 주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상담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못 나눴다 하더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다음 주부터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때 다시 상세하게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